안녕하세요. 학원입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무궁화호 운임 체계의 숨은 비밀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KTX는 지나는 선로에 따라 고속선 운임, 준고속선 운임과 일반선 운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할 무궁화호는 그런 거 없이 단일 운임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한번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궁화호의 운임 구조는 기본 운임과 거리에 비례한 추가 운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운임은 2,600원이고 40km까지는 고정 운임을 받습니다. 그러다 40km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킬로미터당 64.78원의 추가 운임이 붙게 됩니다. 여기 용산에서 익산 가는 두 가지의 무궁화호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부선 호남선으로 이어지는 무궁화호이고 다른 하나는 천안역에서 장항선으로 꺾는 무궁화호입니다. 둘의 운임은 각각 15,900원, 16,000원입니다. 분명 장항선으로 우회하는 무궁화호이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100원 싼 값을 받습니다. 무궁화호는 느린 열차의 운임을 깎아주는 걸까요? 처음에 무궁화호는 거리 비례로 추가 운임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회하는 장항선 구간 무궁화호의 운행거리는 246.2km입니다. 그렇다면 호남선 무궁화호는 얼마일까요? 무려 246.3km로 오히려 장항선 무궁화호보다 100m 더 멉니다. 사실 장항선은 지속적인 선로 이설 및 직선화를 통해 선로 거리가 많이 단축되었지만 그에 반해 호남선은 곳곳에 극커브 구간이 많아 결과적으로는 우회한다고 적혀있는 장항선이 오히려 더 짧아진 꼴이 되었습니다. 즉, 거리 비례를 적용해 봤을 때 장항선 경유 무궁화호가 호남선 무궁화호보다 꼭 100원 싼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렇다면 무궁화호의 임률은 전국 모든 구간에서 꼭 들어맞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무궁화호 노선의 운임을 그래프 위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자 모습을 숨겼던 예외사항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경북선의 경우에는 추가 운임이 킬로미터당 63원, 기본 운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약 42km였습니다. 거리가 41.7km인 영주에서 개포 구간의 운임이 2,600원인데 반해 41.5km인 서울에서 수원 구간은 2,700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구선, 동해선 구간 운임입니다. 동대구에서 포항 구간의 운임은 킬로미터당 거의 75원 수준으로 평균 킬로미터당 64에서 65원인 다른 무궁화호 노선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대체 이 구간의 임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문제의 동해선 구간은 2021년 12월 28일 기존 선로를 폐선시키고 신선로로의 이설이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현재 동대구에서 포항까지의 선로 거리는 87.4km이지만 이설 이전에는 이것이 105.6km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선로의 거리표에 맞춰 값을 재입력하자 놀랍게도 동해선 구간의 무궁화호 임률이 킬로미터당 65원 수준으로 정렬되는 것이 보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구불구불하던 시골 선로가 쫙 펴지면서 무궁화호의 운행거리가 줄었으니 그에 따라 운임도 주는 게 상식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쭉 뻗은 신선로의 유지 비용은 단선 시골 철길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 그래도 적자 덩어리인 무궁화호의 운임을 더 낮춰버리면 코레일 입장에서도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도 중간에 선로만 바뀐 것이지 역 자체의 거리는 크게 변화가 없기에 코레일은 이 구간의 운임을 그냥 동결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청량리와 경주를 잇는 중앙선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선은 거의 20년에 걸친 이설과 선로 직선화로 인해 현재 청량리에서 부산 간 선로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간 무궁화호보다 단 600m 더 멀지만 운임은 중앙선 무궁화호 36,000원, 경부선 무궁화호 28,600원으로 여전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중앙선 역시 과거 선로 거리표를 기준으로 임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킬로미터당 65원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선과 동해선의 경우는 이설로 인해 선로 거리가 줄었지만 운임을 낮추지 않은 경우로 코레일 입장에서는 무궁화호의 준고속선 운임을 따로 만든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애초에 무궁화호의 운임이 KTX처럼 빨라진다고 운임을 더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운임을 인하해야 함에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점은 분명 코레일이 잘못한 점입니다. 그러나 무궁화호 운임 체계에는 반대로 이설로 인해 선로거리가 늘었지만 운임을 높이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바로 경전선 무궁화호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의 진영에서 창원 구간은 원래는 이렇게 최단 거리에 가까운 노선이었으나 2012년 복선전철화 공사를 하면서 선로가 동쪽으로 휘게 되었습니다. 이때 늘어난 선로 거리는 대략 7km로 원래대로라면 운임이 대략 400원에서 500원 정도 올라야 정상이지만 코레일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구간의 운임을 동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창원에서 진영 구간을 지나는 모든 무궁화호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임을 500원 덜 받고 있습니다. 1984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무궁화호는 KTX 개통 이전까지만 해도 나름 우등열차의 포지션이었으나 KTX 개통 이후 지속적인 감차로 인해 현재는 주요 간선에서 새마을 등급의 열차보다도 보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설된 신선로와 무궁화호의 거리비례 운임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는 안타깝게도 향후 4, 5년 내로 무궁화호 자체가 퇴역하며 사라지게 될 운명입니다. 각 지역과 지역을 가장 싼 값에 이어주던 무궁화호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무궁화호를 한 번이라도 더 타보는 것이 열차를 기억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군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